안녕하세요. 마켓컬리에서 일하고 있는 김동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에 할 세션은 제대로 말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많은 툴들이 있는데 오늘은 현재 제 시간에는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좀 간단히 하면 말씀하셨듯이 이제 저는 바로 직전에는 젊은 남녀들의 사랑의 작대기 역할을 하는 아만다에 있었고요. 그 전에는 이제 음악 서비스 지니 뮤직에 있었고, 현재는 마켓컬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발 문화 그리고 소통에 상당히 관심이 많고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곳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협업 도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협업 도구가 무엇인지를 간단하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협업 도구에 대해서 위키피디아에 정의된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보면 협업 도구는 사람들이 협업하는 데 도움을 주고, 그 다음에 협업 도구의 목적은 한 명이 아닙니다. 한 명이 하는 건 협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둘 이상의 개인으로 구성된 그룹이 공통의 목표 또는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이다 라고 영문 위키피디아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협업 도구가 어떠한 일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도구인데 상당히 많은 도구들이 있습니다. 온라인이 나오기 전에는 오프라인이 있었고요. 메모지를 전달하는 것도 협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2001년부터 사회생활을 했는데, 물론 대학교 다니면서도 협업을 했는데 그건 빼고 공통의 목표인 돈을 버는 회사에서 사용했던 협업 도구를 간단히 나열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공감하실 텐데요. 제일 처음 썼던 거는 우편이었어요. 우편으로 계약서 보내고 그렇게 했죠. 우편도 협업 도구가 맞습니다. 그리고 유선전화. 셀룰러폰이 나오기 전에 다 유선전화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팩스도 이제 상당히 많이 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룹웨어를 썼고, 이메일 쓰고, 문서 도구로는 아래 한글 썼고, 그 다음에 MS 워드, 파워포인트,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구글 독스 이렇게 썼고, 그 다음에 위키와 이슈 트래커를 썼고, 그리고 개발자다 보니까 개발 소스가 저장돼야 되죠. 그래서 CVS, SVN, Git 이런 식으로 썼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를 하다 보니 이제 트릴로, 아세나, 라이트 가지고 이제 프로젝트를 관리하게 되고, 그 다음에 많은 용량의 파일들이 있습니다. 그림 파일들 이런 것들을 또 저장을 하고 다른 사람이랑 공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NAS, 그 다음에 나오면 이제 클라우드 저장소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신저도 많이 썼죠. 메신저는 제가 두 개로 나눠놨어요. 이전의 메신저와 협업용 메신저 이렇게 두 개로 나눠놨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쭉 써왔던 걸 다시 세트로 설명을 드릴 텐데 그거 보시면 좀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회사를 여기저기 다니면서 회사들에서 사용했던 협업 세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02년이 월드컵 때 한창 월드컵 때 여의도에서 응원하고 어디서 할 텐데, 그때 사용했던 도구는 유선전화 있었고요. 그 다음에 휴대폰 있었고요. 팩스 있었고, 이메일을 썼습니다. 이메일은 그때 부사장님이 그 전에 이제 HP 서버에 있는 샌드메일을 썼었는데 부사장님이 오셔서 윈도우에 MS 익스체인지를 깔아라 라고 해서 제가 깔아서 했고요. 그때 이제 아웃룩 썼고, 아웃룩이 클라이언트가 있고 아웃룩에 웹 액세스라고 지금은 거의 안 쓰는데 웹에서 좋은 UI가 나오는 또 툴이 있었어요. 그걸 썼었고, 그 다음에 오피스
그리고 문서 소스는 CVS, 그리고 버디버디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버디버디? 상당히 많으시네요. 버디버디. 네, 저 버디버디 썼었고요. 그 다음에 버디버디를 쓰다가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MSN 서비스 하면서 MSN 메신저를 제공을 해서 그걸 썼었고, 그 다음에 또 그러다가 또 네이톤도 썼습니다. 이렇게 메신저는 거의 보조 수단을 썼었고, 이때는 이메일이 주 커뮤니케이션 수단이었고, 메신저는 그냥 보조이면서도 유행 따라 쓰는, 그러니까 일과 친목과 그 다음에 가족들과 이게 이제 구분이 되지 않는 때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흘러서 2006년에는 여전히 휴대폰이 있었고요. 저 때는 유선전화는 거의 안 썼습니다. 거의 휴대폰만 있었고, 그다음에 이렇게 제가 SI를 하다 보니까 제 자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유선전화가 없었고, 그다음에 팩스는 뭐 있긴 했고, 그다음에 역시 메일을 썼고요. 이때쯤에 이제 지메일이 나와서 지메일을 또 이메일의 보조 수단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MS 오피스, 또 소스가 이때는 또 CVS가 한물이 가고 SVN이 나와서 SVN을 썼고요. 이때부터 이제 이슈 트래커와 위키를 서서히 쓰게 됐는데, 전 처음에 좀 뭔지는 몰랐어요. 그냥 쓰라고 해서 썼는데 잘 안 됐어요. 이유를 모르고 썼기 때문에 그냥 안 됐어요. 그 다음에 네이톤 썼고, 저기 오른쪽에 보이는 게 유튜브 메신저인데, 혹시 유튜브 메신저 써보신 분 있으세요? 아무도 없으시군요. 유튜브 메신저는 파란에서 썼던 건데, KT 일을 하면 이때는 유튜브 메신저로 일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시간이 흘러서 2012년에 KTH에서 일할 때는 이제 팩스는 안 보이네요. 휴대폰이 많이 쓰였고, 그리고 역시 이메일을 썼는데 지메일 같이 썼고요. 이때부터는 또 구글 클라우드를 또 업무적으로 사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스는 SVN을 쓰다가 Git을 도입을 했습니다. 제가 데보스 팀에 일을 하면서 전환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라 컨플런스가 제가 이 회사에 입사를 했더니 이미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프로젝트 지원팀이 있어서 지라 컨플런스, 그 다음에 뭐 기업 문화팀도 있어서 대대적인 애자일 활동을 하는 중이어서 이미 도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메신저는 파란 메신저를 쓰다가 이제 또 이때가 한참 KTH가 개발의 피치를 올릴 때라서 또 새로운 거를 써보자고 해서 이제 기업용 협업용 메신저를 야마어를 썼습니다.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인수가 됐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KT 뮤직인데, 제가 KTH에서 데보스 팀 하다가 KT 뮤직에 비슷한 일을 하러 갔습니다. 이때 이제 보면 거의 비슷하죠. 비슷한데 맨 밑에 보면 또 새로운 메신저가 나옵니다. 이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오피스 커뮤니케이터인데, 저는 마이크로소프트를 쓰면 이제 같이 써지는 건데 상당히 불편합니다. 사람들이 되게 쓰기 싫어요. 어쩔 수 없이 쓰는데 활용력이 매우 떨어지는데, 아마 지금쯤이면 KT 그룹이 저거를 안 쓸 것 같은데, 혹시 KT 안 계신가요? 뭘 쓰는지 확인을 안 해봤는데 지금은 상당히 불편한 도구입니다. 그리고 현재 마켓컬리는 상당히 툴이 줄었어요. 이렇게 많다가 상당히 간소화를 시켰습니다. 휴대폰은 없앨 수는 없고요. 없앨 수 없고, 구글 G 스윗으로 이메일, 칼렌더, 문서 도구, 문서 저장소 등등 화상회의 이렇게 다 통합이 되고, 소스는 깃허브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라와 컨플런스, 슬랙은 이제 협업 커뮤니케이션 도구로 사용을 합니다. 많은 것들이 이제 통합이 되고요. 상당히 이제 편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협업 도구를 제가 도입을 시도를 해보고, 정착도 시키고, 또 새로운 거, 어떻게 하면 발전시킬지를 계속 고민을 해봤더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본 걸 보면,
협업 도구를 도입을 하고 사람들이 최초 로그인 하는 데까지는 강압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회사에서 시키니까. 대표님을 등에 업고 안 쓰면 안 된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로그인을 하는데 그 다음이 어렵습니다. 제대로 쓰게 하는 게 어렵고요. 어디를 가나 현재 내가 하고 있던 익숙한 일을 바꾸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현재 하는 방식이 가장 편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우리가 숨쉬는 공기처럼 어느 조직에 가더라도 변화를 싫어하는 사람, 저항하는 사람은 있게 마련이고요.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 이게 변화하는 게 좋은 사람도 있고 안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 조직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이 커뮤니케이션 도구, 협업 도구를 바꿈에 있어서 유행 따라 가면 또 유행 따라 바뀌게 되고 하니까 이게 유행 따라 갈 일은 아니다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맨 밑에가 좀 중요한데 구성원들이 변화를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변화를 이끄는 사람이 아니라 구성원들이 변화를 느끼고 그러니까 변화를 요구하고 있어야 쉽게 변화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이어야 한다. 이게 이제 제가 몇 년 동안 협업 문화를 좀 바꿔봤더니 느꼈던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이 사장이 아니면 오너가 아니면 혼자서 이걸 진행하시면 안 돼요. 내가 나가고 나면 없어집니다. 기존으로 그냥 바로 되돌아가요. 그리고 이제 도입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런 게 필요하고 이런 변화가 필요하고 이런 기능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잘 대응을 해 주셔야 구성원들이 계속해서 잘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혹시 우리 회사의 협업 도구를 이렇게 바꿔야 되겠다 아니면 이렇게 바꾸는 거를 추진하고 계시다면 고려해야 될 것들이 자, 하셔야 될 작업들이 현재 우리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협업을 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협업을 더디게 만드는지를 식별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구성원들의 요구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걸 이제 잘 수집을 하셔야 되고, 잘 정착시킬 수 있는 회사 내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조력자로 만드셔야 됩니다. 가장 좋은 분이 대표입니다. 그 회사의 대표. 대표님을 등에 업고 있으면 설치하는 데까지는 가능해요. 로그인하는 데까지는. 그리고 계속 꾸준히 끌고 가는 데는 스태프 부서랑 같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기업문화팀, 그다음에 총무팀, 인사팀 이분들이랑 같이 하시면 상당히 잘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이게 좋은 툴들은 돈이 나갑니다. 돈이 나가요. 사용료가 발생하는 경우는 이제 그 가치, 이걸 도입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가치를 최종 결정권자가 대표님이 될 수도 있고 바로 내 위에 임원도 될 수 있으니까 그걸 잘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를 잘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이거를 추진하시는 분이 임원이시면 그렇게 크게 고민하실 필요가 없겠죠. 그냥 바로 추진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협업 도구를 평가를 할 때 도입하려고 해서 이제 바꿔보자 했어요. 그러면 평가를 해야 돼요. 많은 도구들이 있습니다. 위키 도구만 해도 컴플런스가 있고, 뭐 레드마인이 있고, 그다음에 깃허브에도 위키 기능이 있고,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도 있고, 많은 도구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메신저, 협업 메신저도 페이스북에 워크스페이스가 있고, 또 슬랙이 있고, 힙챗도 있고, 또 마이크로소프트가 또 만든 게 있어요.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 많은 것들을 좀 평가를 잘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떤 걸 좀 평가를 해야 될까? 메뉴에 있는 얼마나 사용하기 쉬운가가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그 회사의 구성원에 따라서 아예 그냥 다 영어로 돼 있어도 잘 사용하는
구성원들이 있으면 고민할 필요가 없는데, 저희 회사는 이제 그 물류 시스템 있고 이제 물류 쪽에서 일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영어로 돼 있으면 좀 불편해 하세요. 그런 걸 좀 고려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검색이 잘 되는 도구여야 됩니다. 많은 직원들이 있으면 뭐 사건들도 되게 많아요. 왔다 갔다 하는 말도 많고, 그다음에 문서도 많기 때문에 검색이 잘 될 수 있는 도구여야 하고, 이 구성원 간 열려있고 공유가 쉬운가. 요즘은 특히나 스타트업은 그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내용을 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작성하면 기본적으로 다 열려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공유도 쉬워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다른 도구들과 연동이 잘 되면 좋습니다. 개발 툴들도 많이 있고 모니터링 툴들도 많기 때문에 인티그레이션 기능이 잘 되어 있으면 더더욱 좋고요. 뭐 사용료가 발생하면 이제 그만큼 가치가 있는지도 판단을 해야 되겠죠. 이 마켓컬리에서 그 협업 도구를 이제 결정을 할 때 이런 것들을 보고 이제 고민을 좀 했는데, G 스윗은 많은 이메일 도구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G 스윗을 제가 강력하게 추진한 이유가 메뉴에 있습니다. 저기 메인 계정 저장소예요. 구글이 구글 아이디가 기능이 있어서 어떤 개발 도구들이 다 웬만하면 다 연결이 돼요. 그래서 아이디 하나로 따로 계정을 관리하지 않아도 로그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편하고 보안성도 좋고, 그래서 그냥 메일은 고민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G 스윗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지라와 컴플런스도 거의 고민할 수준이 거의 없었어요. 뭐 거의 대부분이 저를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슬랙은 좀 고민을 했는데 좀 느리긴 해요. 슬랙이 좀 앱도 이렇게 완성도가 이렇게 높지 않고 좀 느리고 연결 안 되고 그런 게 있긴 한데, 또 뭐 검색이 잘 되고 해서, 그 다음에 GitHub도 거의 뭐 다른 것도 있긴 한데 다 익숙하니까 쓰는데, 다 보면 그 공통적인 게 있어요. 보면 다 통합, 그 다음에 사용성, 공유. 슬랙은 이제 그 메신저다 보니까 개인 사생활을 잘 분리해 줄 수 있는가 또 고려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러니까 세 번째 시트쯤에 있었던 그 제가 이때까지 써왔던 협업 도구들이 지금 계속 발전해 가면서 어떤 걸 중점으로 두고 발전을 해 가느냐를 제가 좀 유추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이 오픈, 그 다음에 수평, 공유인데, 저 수평은 결정권의 수평이 아니라 그 정보의 접근성, 그러니까 회사 내에 발생하는 일들을 그냥 누구나 다 뭐 제한 두지 않고 웬만한 건 다 열려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수평이고요. 오픈도 비슷한 의미. 그 다음에 많은 것들이 생산되기 때문에 검색이 잘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동시 작업이 필요한 경우가 좀 있습니다. 뭐 주간 회의 자료를 만들거나 설계서를 만들다가 할 때 회의록 쓸 때는 이제 동시 작업을 하면 할 수 있으면 더 좋겠죠. 그러니까 동시 작업이 가능한 방향으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사용성이 상당히 다 쉬워지고 있어요. 별도로 교육받지 않더라도 그냥 한두 번만 해보면 바로 쓸 수 있을 정도로 쉬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도구와의 통합이 상당히 다 좋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안은 계속해서 회사로서는 보안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협업 도구들이 발전을 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각 도구별로 목적이 무엇이고, 핵심 목적만 이야기를 할 겁니다. 핵심 목적이 무엇이고, 제가 생각했을 때 좀 안 좋은 게 무엇인가를 좀 식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를 보면, 전화는 이제 현재 제가 생각하는 전화의 목적을 보면, 전화는 긴급 상황이 발생할 때
알리는 도구로 상당히 좋죠. 그리고 운전을 하거나 화장실에 앉아 있거나 이때 화장실에 앉아 있을 때는 못 쓰겠죠. 네, 화장실 때는 못 쓰고 운전을 하거나 할 때 이제 텍스트를 입력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 상당히 유용한 도구고요. 이제 다른 회사 사람들이랑 일을 할 때 중요한 이메일을 보내놓고 이메일을 보냈으니 확인해 주세요 하는 용도. 그다음에 좀 장황한 이메일을 보냈는데 설명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로 설명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을 때 그때 주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저는 이제 이 맨 밑에 빨간색이 매우 중요한데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남지가 않아요. 별도로 기록을 하지 않으면. 그래서 가급적이면 전화는 필요하긴 필요해요. 필요한데 저는 좀 안 좋은 점이 있다. 게 있고요. 그 다음 팩스는 이제 이메일이 익숙하지 않은 곳과 일할 경우가 있어요. 저희는 이제 그 물건을 공급하고 하다 보니까 농사 짓는 분들이 이메일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이제 팩스가 좀 익숙해서 팩스로 발주서 보내거나 할 때 쓰는 경우가 있고요. 이메일이 이제 그래도 이제 이메일이 대부분 다 전 국민이 거의 다 이메일이 갖고 있죠. 안드로이드 폰을 쓰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구글 이메일이 있어야 되니까 나도 모르게 이메일이 발급되어 있죠. 다 있어요. 제가 한 10년간, 최근 10년간 이메일 가지고 일을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팩스 가지고. 팩스 가지고 일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거의 뭐, 저는 팩스는 이제 거의 안 쓴다. 특수한 경우에만 개인적인 용도로만 쓰는 것 같아요. 자, 이메일을 보면, 이메일은, 요즘 이제 회사에 들어가면 이메일은 다 발급이 되죠.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메일입니다. 이메일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다른 협업 도구가 이메일을 통해서 인증이 들어가고 하죠. 이메일은 필수이고, 뭐, 회사 외부와 협업할 때 주로 사용하는 걸로 저희 회사에서는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특정 회사에 따라서 그 회사의 사정에 따라서 이메일이 메인 도구가 될 수도 있고 보조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이메일은 보조 도구로 제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메일이 용량 제한이 있어요. 용량 제한이 있어서 주기적으로 백업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메일은 이제 딱 수신자와 발신자 만 내용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두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앞에 있던 협업 도구의 발전 방향에 있는 오픈에 좀 위배가 되고요. 그 다음에 퇴사하면 이메일 계정이 삭제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퇴사하고 나서의 이전에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결정을 했는지를 찾을 길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요즘은 이제 구글이나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를 쓰면 용량이 무제한이라서 백업도 필요 없고 그다음에 검색도 잘 되고 그리고 퇴사할 때 다른 사람한테 이메일 내용을 백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좀 없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문제는 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메신저는 요거는 이제 개인 메신저는 아니고요. 협업용 메신저인데 저희 회사는 이제 메인 협업 도구입니다. 대부분의 협업을 메신저로 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단 메신저는 간단하게 말을 하고 빨리빨리 말을 하는 도구라서 격식은 별로 따질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이제 말하는 내용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도구라고 볼 수 있고 빠른 의사소통할 수 있고 모든 인시던트, 그러니까 회사 내에 일어나는 대부분의 거의 모든 이벤트, 장애, 배포, 그다음에 고객의 클레임 이런 것들을 다 메신저 통해서 주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메신저를 잘못 사용하면 퇴근 후에 스트레스를 줄 수가 있습니다. 저 매우 조심스러운 건데요.
요거는 그 메신저를 도입하시는 분이 반드시 대표님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업무 끝나면 쓰지 마시라고, 대표님은 쓰지 마시라고 꼭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문서 도구 있어요. 문서는 안 쓸 수는 없어요. 문서 도구는 중요한 사항을 보고하거나 토론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문서인데, 스타트업에서는 이제 별로 잘 안 쓰게 돼요. 왜냐, 다른 도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라도 있고 컨플런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오피스는 잘 안 쓰게 돼요. 그런데 또 이제 문서 도구에 또 안 좋은 점이 있어요. 일단 파워포인트를 예를 들면 파워포인트로 뭔가 그 보고서를 만든다 그러면 일단 블록 몇 개 그려놓고 이 색깔을 어떻게 할까, 진하게 어떻게 하고 글자 크기 어떻게 하고 색깔 어떻게 해야 되고 이거 출력하면 어떻게 되고 이런 걸 다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문서를 이쁘게 안 만들면 나의 실력이 드러날까 봐 이런 고민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내용보다는 화려함에 집중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파워포인트를 쓰지 마시라고 합니다. 지락 또 위키에 그냥 간단히 쓰시라고 하고 있어요. 이제 위키 도구인데 위키 도구는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워드, 파워포인트를 대체할 수 있는 아주 이제 간단히 작성할 수 있는 내용에 집중할 수 있는 도구이고요. 아직까지 그 표나 그 쉘, 엑셀 같은 기능이 부족하기 때문에 얘와 구글 시트를 잘 활용을 해서 쓰면 좋을 것 같고요. 스타트업에서는 이제 메인 문서 도구로 아주 최적화된 도구이고 요즘은 이제 동시 작업도 지원하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도구인 것 같아요. 중요한 거, 작성하신 분이 퇴사해도 저 내용은 계속 남아서 회사를 발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회사를 그만둘 때 별도로 인수인계 문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 링크만 몇 개 만들어서 주시면 인수인계도 쉽게 될 수 있다. 그리고 휴가도 쉽게, 그러니까 휴가도 걱정 없이 갈 수 있다. 휴가 갔는데 옆에 사람이 안 된다고 전화할 필요가 없는 거죠. 먼저 위키를 한번 뒤집으면 되니까. 네. 그럼 이제 그 마켓컬리에서 협업 도구를 바꾸거나 도입한 사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KT 뮤직에서도 이제 똑같은 일을 했는데, KT 뮤직은 제가 갔을 때 메신저를 많이 썼었어요. 1대1 메신저로 유튜브 메신저를 많이 쓰고 있어서 메신저 쓰지 말라고, 지라 컨플런스를 메인 도구로 쓰시라고, 그다음에 전화도 웬만하면 하지 말고 문서 도구를, 그러니까 지라 컨플런스를 쓰시라고 했었고요. 그럼 마켓컬리에서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5월에 카카오톡을 다 쓰고 있었어요. 제가 들어가기 전에 대부분 다 카카오톡으로 보니까, 저는 이제 카카오톡에 회사 채널에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대화방에. 보니까 한 20개 가까이 넘었던 것 같아요. 카카오톡은 안 좋은 게, 카카오톡이 안 좋은 게 아니고요. 카카오톡은 되게 좋은데, 이런 그 협업용 도구가 아니라 그냥 개인용 메신저는 안 좋은 게, 나하고 상관없는 일에 알람이 온다. 그리고 퇴근했는데 계속 또 알람이 온다. 스트레스가 돼요. 그래서 이제 바꾸게 됐는데, 근데 슬랙은 저희 마켓컬리의 메인 커뮤니케이션 도구입니다. 도입을 하기로 했는데 사람들이 상당히 걱정이 많았어요. 아까 이제 처음에 이야기할 때 그 사용성이죠. 사용성. 슬랙을 경험 안 해본 분들이 많이 있어서 간단한 매뉴얼도 드리고, 그다음에 교육도 해드리고, 영어에 두드러기가 있는 분들이 있어서 한글화까지 해서 배포를 해드렸어요. 처음에는 한글화 해서 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한글화 하지 않고 영문판으로 잘 쓰고 계십니다. 슬랙이 좀 빨리 좀 한글화 했으면 더 좋을 텐데. 그렇게 도입하고 나서 관리 업무를 총무팀에 넘겼어요. 직원이 이제 입사를 하면
계정 만들고 하는 것들 이제 관리팀에 맡겨서 이제 계속해서 쓸 수 있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슬랙에 보면 그 커뮤니케이션 할 때 슬랙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대면으로 안 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분이랑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직원이 지금 130명이 넘기 때문에 모르는 분이 있어요. 그럼 얼굴을 봐야 돼서 프로필 사진을 다 찍었어요. 전 직원. 다행히 저희는 이제 그 스튜디오가 있고 포토그래프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분이 오셔서 전 직원의 프로필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이 오키콘에 있는 사진, 제 사진도 그 포토그래프가 그래도 좀 만진 사진입니다. 그래서 실물보다 그게 훨씬 낫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슬랙에 보면 다 전 직원의 사진이 다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하다가 직접 가야 된다 그러면 이제 얼굴 보고 찾아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했고요. 2017년 12월 15일 현재, 지난주 금요일이죠. 금요일 현재 활성 사용자가 149명입니다. 전 직원보다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 게스트 사용자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채널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는데 145개 퍼블릭 채널이 있고, 물론 프라이빗 채널은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프라이빗 채널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딱 그 가입을 하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채널이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자동 가입 채널이 4개, 그리고 긴급 채널이 있어요. 장애가 났다거나 할 때 하는 3개, 전사공지 채널 하나, 1번 이제 느린 응답 채널인데, 저희는 물류센터와 본사 간의 근무 시간이 틀려요. 물류센터는 오후 3시에 출근하셔서 뭐 새벽 아침 7시까지 일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이제 만약에 그 일반 채널에서 이야기를 하면 자고 있는데 알람이 오기 때문에 이 느린 알람 채널을 하나 만들어서 물류팀과 개발팀 간에 이야기하는 도구로 씁니다. 저기서는 멘션도 안 해요. 그냥 실제로 이름을 써서 그 사람이 출근했을 때 답변할 수 있도록, 물론 급한 거는 긴급 채널을 하고요. 그 다음에 메시지는 하루에 10,000건 정도, 그리고 500개 정도의 파일이 공유가 되고 있고 하루에. 그 다음에 저희가 연동하고 있는 봇과 그 인티그레이션이 37개 정도 됩니다. 아주 활성화돼서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시 5월에 지라 컨플런스를 전사에 도입을 했어요. 그전에는 이제 지라를 개발팀만 썼었는데 전사에 도입을 해서 메인 문서 도구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4번의 사용법 교육을 했고요. 필요해 보이는 부서에는 제가 직접 가서 세일즈를 하고 컨설팅을 하고 템플릿까지 만들어 드리고 다 사용을 하고 계시고요. ND팀은 이제 새로운 상품을 수급해 올 때 그 상품의 정보를 입력하고 그걸 받아서 에디터가 글귀를 만들어요. 그 위키에서 작업을 합니다. 개발팀은 이제 설계 문서나 배포 내역 이런 것들이 올라오고요. 고객센터에는 이제 매일매일의 고객들의 주요 내용들이 올라옵니다. 인사팀과 재무팀과 법무팀은 회사의 양식, 그다음에 생일, 뭐 세금, 그러니까 회사 생활에 필요한 규칙 등이 저기에 다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컴플런스를 좀 더 그냥 들어오면, 직원들이 들어오면 컴플런스 한번 훑어보게 되게 되고 있습니다. 좀 더 많이 발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7월에는 저희가 그 라인웍스로 이메일을 쓰고 있었는데 계정 문제 때문에 계정이 너무 많았어요. 이 시스템 저 시스템 다 계정이 너무 많아서 하나로 통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좀 더 빠르고 용량 문제도 있고 해서 G 스위스로 갔고요. 이제 메일과 캘린더와 문서 도구, 그 다음에 화상 회의 도구 이런 식으로 많이 쓰고 있고, 대부분의 이제 로그인은 저걸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이제 이게 도입했던 내용인데, 그러면 이런 도구로 지금부터는 이제 그 말하는 도구에 대해서만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말하는 도구. 이제 소통이 잘 되려면 이제 상대방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개발자가 하는 말 다르고 디자이너가 하는 말 다르고 MD 쪽에서 하는 말 다르고 물류 시스템에서 하는 말 다르기 때문에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말을 써야 되고요. 단어가 매우 정확해야 됩니다. 그래야 다르게 이해할 수가, 그러니까 오해가 없고요. 날짜를 정확히 써야 돼요. 시간이 지나버리면 어제, 오늘은 일주일 지나서의 어제는 또 다른 날짜예요. 그 다음에 오전, 오후 명확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검색이 가능해야 돼요. 많은 것들이 생성되기 때문에 검색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뭐 에티켓을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는 거죠. 조금 더 상세히 가보겠습니다.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단어는 현재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룹의 구성원들이 어떤 그룹인가를 잘 봐야 되고, 그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단어를 써야 돼요. 그 다음에 전문 공간, 개발자들 쓰는 공간은 뭐 화려한 용어 써도 전혀 상관이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네, 그렇습니다. 그럼 간단한 예를 보도록 할게요. 이제 개발자가 재무팀 채널에 이야기하는 건데, 위에 이제 보면 RDS에서 레플리카 레그가 높아져서 RDS 타입을 T2 미디움에서 C4 라지로 업스케일 해야 돼서 비용이 늘어납니다 라고 하는데, 저거는 이제 재무팀 사람 전혀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이제 좀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 아마존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에서 복제 지연 시간이 높아져서 성능을 높여야 하고, 그래서 비용이 월 $200 늘어날 거로 예상이 됩니다 라고 하면 이제 다시 안 물어보겠죠. 그리고 이제 그분들을 이제 좀 더 개발자들이 하는 용어를 이해하게 하려면 가로 열고 이렇게 RDS라고 써주면 다음에 이야기할 때 RDS라고 하면 조금 이해가 잘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노티스 채널인데 용어가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회사에서 공통적으로 쓰는 용어를 바꿀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반드시 공지를 해줘야, 물론 저렇게 해도 예전 용어를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한테 이제 1대1로 바꾸시라고 합니다. 이건 제가 한 건데, 저희는 이제 고도몰 솔루션을 쓰고 있는데, 예전부터 그냥 고도몰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용어를 이제 좀 바꾸자고 해서, 고도몰은 컬리몰이라고 하고, 고도몰을 얻으면 컬리 CMS로 구분해서 이제 커뮤니케이션 해달라고 하고, 저분들이 한 열 몇 분들이 이제 리액션을 했어요. 좀 지나서 확인해 봤더니 여전히 아직 쓰시는 분들이, 예전 용어를 쓰시는 분들이 아직도 있어요. 그분들은 1대1로 이야기합니다. 이제 날짜인데요. 날짜는 시간이 지나버리면 의미가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정확히 날짜를 써주시고, 시간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그 시기에 매핑되는 아이템이 있으면 이름과 식별할 수 있는 걸 확실히 해주셔야 됩니다. 간단히 예를 볼게요. 마케터가 MD한테 하는 말이에요. 어제 2시 가입자가 많아서 신규 이벤트 상품이 전날보다 빠르게 품절되었습니다 라고 하는데, 시간 지나면 어제가 어떤 날인지 몰라요. 그래서 2017년 12월 17일 일요일에 14시에 신규 가입 이벤트 상품인 삼진 어묵 SKU는 95467이 그 전날인 12월 16일보다 2시간 일찍 품절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시간이 지나도 똑같은 시기를 인지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아무리 급해도 필요한 정보를 포함을 해야 돼요. 이거는 예를 보면 바로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게 이제 저희가 특정 네트워크에서 서비스가 안 되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 분이 제보를 했어요. 이렇게 제보를 하셨어요. 도저히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가지고 제가 다시 물어봤죠. 뭐가 접수가 안 되냐. 마켓 클리어 저희만 접수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마켓 클리어라고 하면 이 클리 CMS인지 고객 서비스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제가 물었고, 마지막에 이제 마켓클리.com이요. 모바일은 되는데 저희 팀만 되는 건가요? 이렇게 계속 이야기가 되죠. 그러다가 다른 분이 URL과 그 오류 화면에 포함되어 있는 사진을 캡처해 주셔가지고, 위워크 네트워크에서 얘가 막혔구나. 그때 때마침 저희 데브옵스 엔지니어가 위워크 네트워크를 잠시 차단을 한 경우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아무리 급하더라도 좀 필요한 내용을 좀 포함해서 알려주시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각 도구별로 어떻게 잘 말을 할 수 있는지 말하는 도구 다시 보겠습니다.
자, 이메일은 다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아시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이 수신자와 참조자와 뭐 수문 참조 이런 것들은 정말 잘 써야 돼요. 요즘 이제 이메일이 원체 많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필요 없는 게 너무 많이 와요. 그걸 잘 구분해야 되고, 제목에 그 내용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좀 들어가야 되고, 뭐 인사말, 뭐 소리, 그건 기본적이라서 기본적인 거고요. 그 첨부 파일은 가급적이면 PDF로, 회사 내에 편집하는 거는 이제 워드나 그런 거 보내면 되는데, 그 PDF로 주시는 게 좋고요. 이게 저희 회사의 그 인사팀에서 커뮤니케이션 그 캠페인 하는 내용인데, 올바르게 이메일 작성하기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해가지고 각 자리에 다 꽂아 주셨어요.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위키와 문서 도구인데요.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회의록과 기획안, 통계, 릴리즈 노트 등 많은 문서가 여기에서 생산이 되고, 기본적으로 전 구성원에 오픈이 됩니다. 오픈되게 세팅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안 등급이 높은 문서만 특정 사람들이 보거나 수정할 수 있게 해야 되고, 이것도 이제 중요한데, 페이지 제목, 파일 제목은 검색을 할 때 잘 걸릴 수 있도록 핵심 단어를 포함하셔야 돼요.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하다 보면 해시태그 넣잖아요. 그런 식으로 제목에 잘 넣으셔야 검색이 잘 됩니다. 라벨까지 하면 나중에 다시 또 필터링하기 더 좋아요. 이제 개발자들도 계시니까 제가 저희 회사 개발자들한테 늘 강조하는 게 있어요. 강조하는 게 있어요. 강요와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제발 좀 설계도 좀 쓰라. 제발 좀. 이게 이제 그 위키에서 설계를 하면 되는데, 반드시 설계를 하고 동료 리뷰하고 개발을 시작해야 시간이 절약되고, 뒤집지 않고 완성도가 높은, 다음에 다시 뭔가 바꾸는 일이 적을 테니 반드시 저렇게 하시라고 하고요. 중요한 거는 화려함보다는 의미가 정확히 전달되는 내용이 돼야 되고, 그래서 개발자들이 문서 쓰는 거 되게 싫어해요. 설계서 쓰는 거 되게 싫어해요. 의미가 잘 전달되면 되는 거라서, 그 다이어그램이 필요하면 위키에는 컴플런스에는 드로우.io 플러그인이 있어서 그걸로 그냥 하시면 되고, 파워포인트 열지 말고 하시고, 아니면 종이에서 그려서 찍으셔도 되고, 그 다음에 화이트보드에 같이 작업했던 내용 캡처해서 넣으면 된다. 개발자들은 이제 설계서를 좀 잘 쓰시면, 잘 쓰는 게 아니라 잘 표현되게 쓰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슬랙인데, 슬랙은 이제 격식은 그다지 차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 전 구성원한테 안녕하세요라고 하시면 저 밑에 댓글을 답니다. 이렇게. 인사하지 마세요. 인사 안 하셔도 된다고. 안녕하세요는 할 필요 없고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고, 알림 범위를 잘 사용하셔야 돼요. 무조건 골뱅이 채널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 이제 그냥 그 채널에 들어가시는 분은 퇴근했는데도 뭐 알람 뜨고 그럴 테니까. 골뱅이 아이디, 특정 유저, 골뱅이 희어는 해당 채널에 온라인 중인 사람만, 골뱅이 채널은 이제 다 해당되고, DM은 가급적이면 안 쓰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DM은 두 사람만 내용을 알아요. 오픈이 안 돼요, 다른 사람한테. 그리고 개인적인 내용은 슬랙 쓰지 마시고 카카오톡 쓰시면 돼요. 정말 개인적인 내용, 정말 개인적인 메신저를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그 업무 시간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느린 답변이 가능한 채널을 운영하시는 게 좋고,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근무 시간 이후에는 방해 금지 모드가 세팅될 수 있게 슬랙을 도입하시는 분이 기본적으로 세팅이 있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방해 금지 모드로 자동 세팅하게 되는 게 있으니까 그걸 잘 활용해 주셔야 직원들이 슬랙을 잘 쓰실 겁니다. 그리고 사용하지 않은 채널을 아카이빙 하시고, 그 앱스 연결 도구로 그 인시던트의 메인 창구로 쓰시고, 이제 요 밑에는 이제 그 임원분들 아니면 대표님들이 많이 하시는 건데, 좋은 것 같아 라고 하는 것들을 그냥 막 주말에도 올리시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이제 가급적이면 좋은 내용인 건 다 알아요. 아는데 그 주말에 그 직원들의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리액션 안 하면 욕먹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가급적이면 DM 자기한테 보내시면 돼요. 자기한테 보내셨다가 출근해서 업무 시간에 올리셔도 되고. 하면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그
좋은 글귀들이 있어요. 그 사진 딱 하나 있어, 뭐 이게 시 같은 거, 오늘의 명언, 이런 거를 제너럴 채널에 올리시는 분이 있어요. 이 스트레스니까 이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혼자 즐기시라. 예. 그리고 검색 기능을 잘 활용하시면 옛날 내용도 다 보실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제 한 메신저 내용이 있으면 이게 연결되는 내용은 새로운 글귀로 하지 말고 스레드로 쓰시면 나중에 볼 때도 일목요연하게 뭐 때문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